여러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웬만한 첩보 영화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고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 AI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절대 권력자 엔비디아의 발등에 아주 제대로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시가총액 세계 1위를 다투던 엔비디아가 지금 자기들의 가장 친한 고객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위기에 처했거든요. 구글이랑 아마존, 그리고 메타 같은 빅테크 공룡들이 갑자기 엔비디아를 버리겠다며 독립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직접 우리만의 칩을 만들겠다고 칼을 뽑아 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젠슨 황이 이 배신자들에게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고 있다는 거예요. 젠슨 황은 너희가 칩을 직접 만들고 싶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대신 설계해줄게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삼성전자가 아이폰을 직접 디자인해주겠다고 나선 것만큼이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행보예요. 도대체 젠슨 황은 왜 자신들을 죽이려는 적들에게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주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경제의 속성에서는 엔비디아가 준비한 이 잔혹하고도 정교한 커스텀 칩 전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흥미진진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누르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상황을 이해하려면 빅테크들이 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엔비디아 독립을 꿈꾸는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갖다 바치는 돈이 1년에 수십조 원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엔비디아의 GPU는 성능은 끝내주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전기를 말도 못하게 많이 잡아먹는 괴물이거든요. 빅테크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올 때마다 젠슨 황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꼴이니 배가 아픈 거예요. 과거의 사담 후세인이나 카다피 같은 독재자들이 왜 자신들만의 화폐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결국 남의 시스템에 의존하는 순간 자신의 목줄이 남에게 잡혀있다는 공포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구글이나 메타도 똑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으며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카드가 바로 특정 목적에만 딱 맞게 설계된 맞춤형 반도체인 에이직이라는 녀석이죠. 이 에이직은 범용 칩인 GPU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전력 소모도 적어서 빅테크들에게는 꿈의 무기였거든요. 빅테크들이 자기들만의 무기를 갖게 되면 엔비디아는 순식간에 그냥 흔한 부품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인텔이 과거에 왜 몰락했는지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대의 흐름을 놓치는 순간 거인도 하루아침에 쓰러지죠. 그런데 젠슨 황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인텔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친 전략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 너희가 우리 칩을 안 쓰고 직접 만들겠다고. 그럼 우리가 직접 너희 입맛에 맞게 설계해 줄게.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최근 전담팀을 꾸려서 대폭 강화하고 있는 커스텀 칩 설계 서비스 부문이죠. 이 시스템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삼성이 군대를 보유한 거대한 제국이 된 것과 비슷해요. 엔비디아는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는 남의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설계자가 된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장사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의 판 자체를 통째로 다시 짜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빅테크들이 설계 능력이 부족해서 쩔쩔맬 때 엔비디아가 구세주처럼 나타나 설계도를 그려주겠다고 유혹하죠. 이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서 빅테크들도 거절하기 힘들고 결국 다시 엔비디아의 생태계로 발을 들이게 돼요. 엔비디아는 이 커스텀 칩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고객사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밧줄을 묶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객의 독립을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종속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고단수의 전략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계산기는 바로 가성비와 시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싸움이거든요. 빅테크가 직접 칩을 설계하려면 수조 원의 비용과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기술력을 빌리면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최고 성능의 커스텀 칩을 가질 수 있게 되죠. 드론 한 대를 잡으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선택을 엔비디아가 제시한 거예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범용 GPU만 팔 때보다 이익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시장 지배력은 훨씬 단단해지죠. 적들이 각자 도생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보다 내 울타리 안에서 내 허락을 받고 노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설계한 이 수많은 커스텀 칩들을 실제로 만들어낼 공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TSMC가 지금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부각돼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는 이 커스텀 칩 열풍이 단순한 반도체 판매 이상의 엄청난 먹거리가 될 거예요. 디자인 하우스라고 불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 기업들도 지금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는 이유죠.
엔비디아의 전략이 성공할수록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 전체가 거대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젠슨 황의 계산기에는 자선 사업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는 빅테크들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며 그들이 엔비디아를 떠나지 못하도록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어요. 빅테크들이 자신들만의 칩을 가졌다고 기뻐하는 순간 그 칩의 심장에는 엔비디아의 기술이 박혀 있거든요. 결국 누가 더 많은 칩을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AI의 표준과 설계를 지배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총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자기네 총알만 쓰게 만드는 격이죠. 이런 전략적 노림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엔비디아가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엔비디아의 이 파격적인 행보가 승부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악수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의 속성이 보기에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경제적 포위망이에요. 구글과 아마존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결국 젠슨 황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죠. 이쯤에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보답할게요. 엔비디아는 이제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 AI 시대의 모든 설계도를 독점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되고 있어요. 커스텀 칩이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 모든 AI 기업의 두뇌를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야욕이죠. 만약 이 전략이 실패한다면 엔비디아는 급격히 무너지겠지만 성공한다면 대체 불가능한 신이 될 거예요. 빅테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겉으로는 웃으며 협력하지만 뒤로는 칼을 더 날카롭게 갈고 있죠. 이 전쟁의 끝에는 과연 누가 웃게 될지, 그리고 우리 지갑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과거 스마트폰 시장이 열릴 때 애플과 삼성이 보여준 전쟁보다 지금의 칩 전쟁이 훨씬 더 치열하거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기업의 생존이 걸린 처절한 정치적 싸움이기도 해요. 엔비디아가 커스텀 칩 부문을 강화하면서 전 세계 공급망 지도 자체가 지금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엔비디아가 설계하는 칩들이 어디서 생산되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죠. 특히 한국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엔비디아와 협력하게 된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흐름에서 소외된다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어두워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젠슨 황은 빅테크 CEO들과 만나며 아주 달콤하고 치명적인 제안을 건네고 있을 거예요. 그 제안을 받은 CEO들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정말 소름이 돋지 않나요? 돈과 권력, 그리고 기술이 얽힌 이 거대한 드라마는 이제 막 1막을 마치고 2막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엔비디아의 주가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의 질서 그 자체죠. 엔비디아의 커스텀 칩 전략은 경쟁자를 동지로 만드는 척하며 서서히 흡수하는 블랙홀 같은 전술이에요. 항복해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 상황에서 빅테크들은 엔비디아의 손을 잡는 최악 중의 최선을 택했죠. 앞으로 1년 안에 이 커스텀 칩 전쟁의 승패가 어느 정도 가려질 텐데 그 변화의 속도가 무시무시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업이 엔비디아의 이 촘촘한 그물망을 뚫고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혹은 엔비디아가 영원히 AI 제국의 황제로 군림하며 모든 칩의 설계도를 독점하게 될까요? 이 전쟁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을 이들이 결정한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설계 비용을 올리면 우리가 쓰는 챗GPT 가격이 오르고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게 돼요. 경제의 속성은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다가올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단순히 칩 하나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 전체가 재편되는 거대한 물결이니까요.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하드웨어 제조에서 설계 서비스로 넘어가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시스템적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만이 다가올 부의 기회를 선점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엔비디아가 파놓은 이 거대한 함정 혹은 기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앞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흐름을 타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지도 정말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전 세계가 엔비디아의 입을 주목하고 있고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수백조 원의 자금이 움직여요.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 설계도가 누구의 손에서 그려지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 이 싸움의 핵심은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누가 더 영리하게 상대의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죠. 엔비디아는 지금 그 게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커스텀 칩이라는 강력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빅테크들은 그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미끼를 무는 순간 게임은 엔비디아의 승리죠. 여러분,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전략이지 않나요? 적으로 하여금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기술 말이에요.
이런 전략적 사고방식은 비단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죠.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내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권력의 속성이에요. 엔비디아는 지금 그 권력을 휘두르며 전 세계 AI 산업의 지도를 자기들 입맛대로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 위에서 구동되는 인공지능들의 세상이 될 거예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 변화의 흐름을 타는 투자자가 될 것인지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엔비디아가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나도 모르게 갇혀버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긴박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상대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느냐의 싸움인 이 전쟁의 끝은 어디일까요? 젠슨 황의 이 위험한 도박이 과연 엔비디아를 영원한 승자로 만들지 아니면 몰락의 시작이 될까요? 빅테크들은 정말로 엔비디아의 설계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뒤로는 자신들만의 꿍꿍이를 숨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엔비디아가 커스텀 칩 시장까지 먹어치우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득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경제의 속성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